결국 남편의 별도 은닉자산이 10억 원이므로 의뢰인은 기여도 50%만 인정받으면 공동명의였던 시가 10억 원의 그 고가 아파트를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주한 홍승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소송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배우자가 계획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안인데요. 이 사안은 남편이 부정행위, 물리적 폭력, 적은 생활비로 압박하면서 경제적 폭력까지 다양하게 행사해서 의뢰인이 이혼을 결정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여러 유책 사유로 이혼은 하고 싶은데 의뢰인은 경제력도 없고 재산도 거주 아파트밖에는 전혀 아는 것이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다행히 아파트가 고가여서 이 아파트라도 온전히 가져온다면 의뢰인이 남편의 경제적 압박에 눌리지 않고 이혼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교수 남편과 연구소 여직원 사이에 오랜 기간 부정행위가 있어 왔고 결국은 의뢰인이 직접 호텔에 출입하는 장면도 목격했던 사안입니다. 공동재산이라고는 집밖에 없고 또 고등학생인 아이들 양육까지 생각한다면 경제적으로는 쉽게 이혼을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권위적인 성격에 더하여 부정행위 관계도 끊어질 것이 아니라서 의뢰인도 가정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웠고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정행위가 계속되는 배우자와 이를 알면서도 혼인 생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참을 수 없는 일이겠죠. 이에 소송 전에 의뢰인은 협의혼을 시도하면서 아파트 시가가 10억 원이니까 이를 매도해서 반을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남편은 믿기 어려운 조건을 부과합니다. 그 내용은 부정행위 등 이혼 책임을 자신에게 묻지 않을 것이며 부정행위나 이혼 사실을 누설할 경우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각서에 사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유책행위를 문제 삼지 않고 계속 양보하다 보니 적반하장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의뢰인도 결국 칼을 빼들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고려할 것은 앞으로 의뢰인이 살아갈 부양적 요소라던가 아이들이 이미 많이 컸으니 남편의 경제력을 이용할 합리적 양육반 등을 잘 정돈하는 것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남편 자산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했는데 만약에 의뢰인이 알지 못했던 은닉한 남편 재산을 찾아낸다면 잘만 하면 그 고가 아파트를 전부 가져오는 그러한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남편이 거액의 주식 투자를 하고 비상장 회사의 주식도 보유하는 그런 정황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토대로 남편의 금융거래 내역을 3년치 정도 확인해 보고자 재판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재산명시 등을 일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소송을 앞두고 거액의 예금을 비정상적으로 찾아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사용처를 납득할 정도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 사용액은 가사채무로 인정되지 않고 규범적으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는 현재 없는 재산인데도 말입니다. 이에 증거 신청을 통해 남편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아직 어려운데요. 그럼 극단적이고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현재 부부 공동재산이 2억 원이고 기여도가 절반씩 인정되어 1억 원씩 분할해야 하는 그런 부부라면 그런데 별도로 배우자가 2억 원의 자산을 현금화하여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또는 적어도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규범적으로는 위 2억 원도 부부 공동재산을 포함하여 총 4억 원을 분할하게 되고 결국 현재 남아있는 2억 원 전부를 재산 분할로 다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예를 들었어요. 이것은 현금 보유 추정이라는 법리인데 이 사안에서 적극 활용된 내용입니다. 이 사안도 위 예와 비슷한 상황인데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의뢰인이 알고 있는 재산은 공동명의인 고가 아파트 10억 원만이 있는 상황이었고 남편의 금융재산 내역 조회 결과를 분석해보니까 소송 직전에 인출한 금액이 약 6억 원 중반대, 이는 주식대금을 급히 인출해서 은닉한 것으로 보였고요. 찾아낸 금융재산 약 2억 원대, 퇴직 적립금 약 1억 원 중반대로 해서 약 10억 원 정도를 추가로 찾아내서 결국 공동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결국 남편의 별도 은닉자산이 10억 원이므로 의뢰인은 기여도 50%만 인정받으면 공동명의였던 시가 10억 원의 그 고가 아파트를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 판결을 보시면 의뢰인은 위 고가 아파트를 이전받으면서 정상금으로 2,980만 원만을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되었고 위 지급할 금액도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정된 의뢰인의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전혀 지급하는 것이 없이 고가 아파트를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소송 시작하기 전 합의 과정에서 남편에게 아파트를 팔아서 반씩 나누자고 한 것을 기억해 보시면 5억 원 이상 훨씬 좋은 결과로 마무리한 것이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약간 조정되어서 기여도가 48%로 2% 하락하여 일부 정산금이 발생하였지만 결국은 판결대로 집행되어 이 고가 아파트의 등기까지 저희가 원만히 이전해 드렸고 지금은 아주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배우자의 은닉재산까지 반영하여 최초 제시의 5억 원을 훨씬 넘어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가져오는 조건으로 재산분할 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